공부가 안 되면 연구 티처. 안녕하세요. 연구 티처 시즌 2 세 번째 티처를 맡은 연희 전PD입니다. 오늘은 연구 티처 영어편입니다. 네, 저희가 1타 강사 못지않은 영어력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꿀팁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죠. 2013 수능 영어 원점수 100점으로 표준점수 141점을 맞은 이과생 영어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크게 믿었던 방향성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는 건데요. 해석은 어휘력과 문법이 바탕이 되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당연히 문장 내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해석이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추론을 해서 풀어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문제 나와서 추론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시간 컨슘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 관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휘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덜 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추론을 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씹어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능 수준의 단어에서 그 약간 높은 수준의 단어를 먼저 마스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드마스터 수능편이라는 이제 단어장을 이용을 했고요. 그거를 3-4번 정도 이용한 후에는 여러 번 몰랐던 단어를 모아서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후에 수능 연계 교재를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를 추가적으로 거기 기입해서 저만의 영어 단어장을 만들었고, 네, 이런 식으로 어휘력을 쌓아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또 지양해야 할 태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뜻만 외우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서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있죠. 캐피탈. 이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듣고 수도 혹은 대문자만 생각이 나신다면요, 영어 어휘력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수능에는 대문자나 수도라는 뜻보다는 자본금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각 단어마다 주어진 뜻이 매우 많은데 거기 중에 적어도 3번째 것까지 외우지 않는다면은 어휘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를 착실하게 쌓아왔는데도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렇다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문장 구조를 왜 이제 파악을 못하냐면요, 익숙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한국인인데 외국어의 어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꼬인 문장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도치나 가정법 혹은 분사구문이 쓰인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문장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해석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문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가정법, 도치, 분사구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법적 지식을 갖추고 수많은 예문을 접해본 사람, 그렇게 문법을 마스터한 사람이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조금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요, 수능 연계교재 답지에 각 문단마다 어려웠던 문장이 중심적으로 해설이 돼 있어요. 해설에 있는 거는 특히 그 교재를 만들으셨던 분들도 이게 좀 어렵고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 답지에 있는 문장 구조 파악을 참고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지문 안에서의 팁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모든 문장, 그리고 구문들이 그렇겠지만 접속사 혹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용어들 뒤에 주제나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의 의미의 접속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나 네모 표시를 치시고, 부정의 접속어에는 세모 표시를 치셔서 문제를 읽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런 접속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두는 게 꿀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n fact라는 경우 앞에 내용을 강화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뉘앙스가 되게 이건 제 완전 개인적인 팁인데, 이렇게 양갈래로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접속어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접속어들을 요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in fact 특히 유의하시고, 저의 소소한 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공부법 중에서도 특히 EBS 영어 교재,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때는 EBS 연계 영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중요도가 조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를 꼭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선택을 스스로 하셨으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저의 방법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연계 교재를 다 풀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시험 보는 것처럼 뭐 답지 안 보고 그냥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채점을 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게 문법적인 부분이랑 내용적인 부분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첫 번째 분석할 때는 그 도표 문제나 아니면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심경 문제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문법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문을 봤을 때 문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문장이 되게 짧거나 단순해서 문법 구조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문장들은 하지 않았고요. 좀 문장이 길어지거나 뭐 문법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한 그런 문장들은 일일이 다 표시를 했어요. 다 끊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뭐 관계 대명사라던가 뭐 전치사구 이런 걸 일일이 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저희 때는 이제 문법 문제가 딱 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문법은 한 문제인데 왜 문법 분석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은 영어 문제를 풀려면은 뭐 추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는 읽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해석을 하려면은 영어 그냥 일반적인 영어 실력이 아니라 입시 영어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문법이랑 구문 분석이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법 구문 공부를 하는 거를 책을 따로 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풀어야 되는 연계 교재니까 이거 내용을 파악하는 김에 그 문법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연계 교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로 문법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내용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고르고 이제 그 남은 시간에는 비연계 문제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EBS 연계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려면은 그냥 한두 번 공부해서는 사실 효과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제가 그대로 막 달달 외우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내용을 통째로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대여섯 번에서 많이 읽은 거는 8번, 9번 정도 많이 반복을 해서 읽었고요. 저는 그리고 내용 파악을 주로 공부를 한 게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은 지문의 첫 줄만 읽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제 고르는 문제 그런 거는 정말 5초 만에 고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형 문제를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아 얘는 너무 좀 두서없이 말해서 딱히 중요한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될 것 같다. 혹은 얘는 되게 시간의 흐름이 뚜렷하다 아니면 뭐 기승전결이 뚜렷하다 말하려고 하는 바가 일관되고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올 법한 문제가 감이 와요. 그런 거는 좀 더 내용을 꼼꼼히 공부를 하고 뭐 내가 이렇게 A, B, C 잘라서 3개를 만들어 본다던가 빈칸을 뚫어서 아 이 줄은 왠지 나올 것 같아 하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까라는 거를 내가 직접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차적으로 모든 지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독을 2회독, 3회독을 할수록 읽는 복습하는 지문 수를 줄여 나갔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쉬운 거나 좀 별로인 것 같은 변형 안 될 것 같은 문제 다 빼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내가 다 완전히 완벽히 이해하고 외운 지문들은 빼고 그래서 점점점 어렵고 중요한 지문들만 남겨가면서 개수를 줄여가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복습했습니다. 여기까지 EBS 연계교재 팁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제가 했던 소소한 팁들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사실 영어 듣기에 조금 고민하는 학생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잘해서 고민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너무 시험 때 긴장을 해가지고 혹시 내 영어 듣기를 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영어 듣기 공부도 했거든요. 저는 근데 다른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시간은 안 하고 항상 점심 먹고 난 후에 5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 남은 시간에 영어 듣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수능 때도 점심 먹고 난 후에 바로 영어 듣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배부르고 살짝 졸린 상태에서도 내가 집중하는 연습 그런 거를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EBS 연계 교재 공부법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법으로 모두 EBS 연계도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고티처 영어편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솔직히 저희 팁을 잘 따라오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95점 이상은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도 이 방법으로 항상 100점을 사수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고티처 영어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